안녕하세요, 유지입니다. 2월 마지막 주 시작됐고요. 월요일 퇴근하고 와서 하루 마무리하고 집에서 이렇게 오늘 기록을 남겨보려고 해요. 우선 오늘은 지난주에 콜드콜로 전화로 연결이 돼서 찾아뵀었던 분들, 그 중에서 인적사항을 받아와서 의뢰까지 맡기고 보장 분석을 하고 오늘 찾아뵙기로 하셨던 분들이 있어서 남자 사장님 두 분을 만나 뵙고 왔거든요. 첫 번째로 만나 뵀었던 분은 60대 후반 되시는 남자 사장님이셨고요. 건강원을 운영하고 계셨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만나 뵙고 오셨던 사장님은 미용실 운영하고 계시고요. 한 50대 초반 정도 되시는 남자분이셨거든요. 우선 60대 후반 되시는 분은 지난주에 만나 뵀을 때도 사실 그렇게 편하지는 않았어요. 아무래도 그동안에 본인이 살아왔었던 그런 생각이나 인식이 있었고 고집이 굉장히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 계속 말을 잘라가면서 자기 할 얘기만 하더라고요. 처음 갔을 때도 분명 제가 전화 드리고 찾아뵌다라고 했는데 사실 콜드로 해서 오라고 해서 갔어도 굉장히 냉랭해요. 그때도 굉장히 경계심 어린 그런 눈빛으로 제대로 제가 안녕하세요 얘기를 하자마자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냐면서 굉장히 좀 날카롭게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앉아서 차분하게 대화를 좀 이어나가려고 좀 노력을 많이 했었고요. 우선은 제 소개를 하고 제가 온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좀 이끌어 가려고 했는데 사실 제가 말하는 족족 말을 다 끊어가면서 계속 본인의 말만 하셨어요. 약간 고집 있으시면서 성격은 또 굉장히 급하셔가지고 그런 분들 있잖아요. 너는 너 할 말 해라. 그냥 나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한다.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제가 무슨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계속 말을 잘라가면서 본인 하고 싶은 말을 다다다다다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리고 혼자 좀 전달력도 좀 사실 좋지는 않아서 굉장히 좀 애를 먹었었는데 중얼중얼 약간 거리는 느낌으로 굉장히 빠르게 다다다다 이렇게 본인 말 하기에 좀 많이 바쁘셨어요. 그래서 사실 소통을 하면서도 굉장히 좀 애를 먹었었던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좀 적대감 아닌 적대감 같은 것도 있었고 좀 반감 같은 것도 있었고요. 저한테 제가 와가지고 뭘 가입을 하라고 할까봐 굉장히 경계를 많이 하셨어요. 이미 그전에도 계속해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라고 얘기했고 보장 분석도 굉장히 많이 받아봤다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결국은 그분께서 하시는 말은 난 보험이 필요 없는 사람이다. 실손만 있으면 된다. 그리고 어차피 보험이라는 게 치킨 게임이기 때문에 거기서 놀아나는 거다. 장사 속 약간 이런 느낌으로 차라리 자기가 아프면 자기 모아둔 돈으로 치료를 하면 된다. 어차피 그 정도 돈은 모아놨다라고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사실 그렇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 보이진 않았어요. 우선 지금 건강원을 좀 운영을 하고 계셨었는데 그런 매장의 상태나 좀 규모나 상황 자체도 그렇게 여유로워 보이진 않았고요. 얘기하시는 거에서도 여유가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려고 많이 했지만 느껴지는 게 결코 그렇지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소통을 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었고요. 사실 인적사항을 굉장히 안 주려고 굉장히 하셨는데 또 그 과정에서 제가 보험스쿨에서 배운 대로 그리고 피파리에서 배운 대로 뾰족한 그런 질문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고 겉돌지 않는 그런 대화, 소통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직원 아닌 아직은 정말 그렇게 정말 너무 뾰족하게 직원을 팍 던질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서 그래도 뾰족하게 나름 질문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고 겉돌지 않게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끌어가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분이 점점 약간 태도가 조금 바뀌더니 뭔가 좀 얘는 좀 다르네 라는 느낌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저한테 점점 조금 이끌려오는 그런 느낌이 드는 순간 이제 제가 이분의 인적사항을 다 받아오고 설계까지 다 하고 나서 오늘 다시 미팅을 가졌고요. 결과만 우선 말씀을 드리면 오늘 어떤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어요. 제가 딱
또 설계하고 뭐 공부하고 간 내용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려고 하니까 역시나 처음 듣지도 않은 상태에서 철벽을 치시더라고요.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또 처음 갔을 때는 제가 말을 하려고 하니까 괜히 신문 뒤적거리면서 보는 척 하면서 이러더니 오늘은 계속 핸드폰을 뒤적뒤적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기 안 해도 된다고, 듣고 싶지 않다, 이런 식으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거를 좀 집중해서 들을 수 있게끔 좀 유도해서 정말 책 테이블 앞에 앉혀놨고요. 정말 제가 설명하는 동안은 그래도 집중해서 좀 듣는 그런 상황까지 만들어냈어요. 이것도 역시 제가 좀 돌직구로 좀 직언을 하면서 그렇게 좀 이끌어내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나왔던 그런 결과인 것 같고요. 사실 그렇게 하면서도 계속 본인의 말을 하기에 급급하시더라고요. 결국 똑같은 그런 이유를 대면서 굳이 바꿀 이유가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셨고, 치료비를 본인은 그냥 있는 돈으로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대화를 나눠보면 보험에서 나오는 그런 해지환급금으로 뭐 대출을 갚기 바빴고 여러 가지 조금 모순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 사실 좀 많이 느껴졌거든요. 대화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제가 이끌어냈는데, 그런 상황을 봤을 때 말과 언행과 행동이 조금 불일치하는 거죠. 아무래도 저한테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아무래도 가입을 시키려고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건지 아직은 굉장히 좀 오픈되지 않은 그런 모습을 좀 많이 보였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손주분이 오시고 이러면서 중간에 좀 얘기 나누다가 우선은 더 이상 있어도 결과가 더 나올 것 같지는 않아서 우선 1보 후퇴 오늘 하고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다라고 인사를 드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 바로 옆에 계신 또 다른 미용실 사장님이신데 그분까지 같이 만나고 왔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에도 아내분이 보험을 하고 있고, 그리고 외숙모분도 보험을 하고 있어서 다 관리를 해주고 계신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워낙에 평소 같았으면은 그냥 뒤돌아섰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그 안에서 소통을 하려고 좀 노력을 하면서 그분의 현 상황을 좀 파악을 했고요. 그 와중에 아내분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보험 쪽 일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소스를 좀 느껴서 제가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아내분이 얼마나 이 일을 열정적으로 하고 계시냐라고 물어봤는데, 사실 그렇게 전업으로 하거나 이러지 않는다라고까지 말씀을 해주신 상태였었고요. 외숙모분도 계속 관리를 해주신다고 하지만 그래도 제가 한번 보장 분석을 해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까지 한번 봐드리는 걸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뭐 보완할 부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브리핑을 해드리는 걸로 이야기를 하고, 제가 인적사항을 받아왔었던 그런 케이스인데, 사실 보장 분석을 보고 나서 사실 굉장히 좀 마음이 심란하더라고요. 외숙모가 지금 한 뭐 30년 이상 보험을 했다라고 하고, 중간에 뭐 해지를 지인분이 와서 뭐 다른 보험으로 갈아타려고 했을 때도 굉장히 좀 역정을 내셨었다고 얘기를 했었고, 아내분도 관리를 계속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보험이 사실 가족분이 그런 관리를 하는 그런 보험이 아니셨어요. 우선 보장도 굉장히 빈약했고요. 그거에 비해서 올 갱신형의 3년 갱신형의 그런 상품으로 보험 하나의 증권에 실손이랑 같이 해서 30 중후반 정도 되는 금액까지도 내고 있는 그런 보장도 있었고요. 우선 보장 자체가 금액에 비해서 너무 터무니없게 설정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다른 가족들, 자녀분의 그런 보험도 그때 같이 제가 인적사항을 받아와서 봐드렸는데 관리가 되는 그런 보험은 아니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찾아뵙고 나서 처음에 좀 얘기를 더 좀 나눠봤어요. 그래서 사실 아내분이 보험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관여를 하고 계시고 얼마나 하고 계시는지 한번 우선 여쭤봤는데, 그때서야 좀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부업처럼 하신다라기보다는 우선 전업도 아니셨지만 부업처럼 하신다라기보다는 카페를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가족들 보험만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고, 딱히 다른 분들한테
이렇게 보험을 권유를 하거나 가입을 시키거나 보험 일 자체를 하시진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회사는 나가시냐라고 했더니 그렇지도 않으셨어요. 뭐 교육 처음에 받고 그렇게 위촉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는 하지만 전혀 그쪽으로는 일을 하시지는 않으신 상태였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좀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보험은 사실 아내분이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기에는 조금 너무 제가 아닌 것 같아서 우선 한번 먼저 여쭤본 거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혹시 이거에 관련된 결정권자는 사장님은 얼마나 결정권을 가지고 계시느냐라고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사실 본인은 결정권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내분이 전부 다 관리를 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전적으로 모든 그런 결정권 자체는 본인에게 없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처음부터 아내분과 만나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나눴고요. 이 과정에서 사실 좀 안 이루어질 수 있었는데 직접적으로 오늘도 이야기 좀 소통을 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지금 보장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좀 소통을 하다 보니까 좀 그래도 신뢰감이 좀 갔었나 봐요. 결국은 아내분과 자리를 주선해주기로 하고 있는 와중에 손님이 오셔가지고 미팅은 그렇게 마무리가 됐거든요. 사실 혼자였으면은 이렇게 제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좀 질문에 질문을 이어가고 직접적으로 제가 질문을 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이렇게 영업, 세일즈를 한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남들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뾰족하게 질문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불편감이 있잖아요. 저 자체도 워낙에 간호사라는 서비스업 쪽에 오래 있다 보니까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남들 심기에 거슬리지 않게 이렇게 소통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인데 이거를 역행을 해서 계속해서 뾰족한 질문 이런 거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계속 교육을 받고 있어요. 사실 몸에 배어 있는 거를 한순간에 바꾸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많이 어렵기도 하지만 지금 오늘 제가 소소하게 아까 건강원 사장님 그리고 미용실 사장님 두 분을 겪으면서 조금 시도를 했었던 것 같고요. 그 안에서 소소하게 작은 성공을 또 맛본 것 같아서 오늘 스스로 조금 뿌듯한 그런 날이었던 것 같아요. 아직 어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런 결과가 있지는 않았지만 제 스스로 한 뼘 더 그래도 좀 성장을 했구나라고 좀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었던 거고 또 한 번 그런 가능성을 느꼈던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기분 좋게 그래도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저는 내일 다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